외국인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면을 볼 수도 있고 나쁜 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연은 한국에 와서 좋은 면만 보고 살다가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더니 나쁜 면을 보게 되었다는 사연인데요. 어떤 일 때문에 한국에서 그렇게 좋은 것을 경험했다가 한국을 떠나고 나니 나쁜 면이 보였다고 하는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와 일본의 호녀라예요. 제 이름은 리아라고 하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프랑스와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두 나라 모두에 대한 정체성과 애국심을 갖기를 바라셨고, 두 나라의 언어도 모두 유창하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엄마는 작가이던 프랑스 아빠와 20살 때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 22살이던 저희 아빠도 엄마에게 첫눈에 반해버렸고, 그렇게 머지않아 제가 생기게 되었고, 둘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저를 낳았고, 지금까지도 혼인하지 않은 채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제도적으로 허점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프랑스라면 무조건 좋다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 대한 환상과 로망 때문에 일본에서도 엄마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법적으로 미혼이죠. 부모님의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 저는 2년마다 프랑스와 일본을 번갈아 가면서 살아야 했어요. 아빠 직업이 글을 쓰는 작가인 관계로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에 체류하던지 글을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두 분은 제 교육보다 본인들의 낭만과 로맨스를 즐기시는 타입이에요. 프랑스에서는 친할머니 댁에 맡겨져서 거기서 학교를 다녔고요. 부모님은 유럽에 여기저기를 여행하시느라 바쁘시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외할머니 댁에 머물며 학교를 다녔어요. 마찬가지로 아시아 전역을 여행 다니시느라 바쁘시거든요. 아빠는 대박난 작품은 없었지만 그래도 꾸준한 팬층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먹고 살아도 여유가 있다고 하거든요. 두 분이 여행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조금 자유롭게 자란다는 미명 아래 조금 방임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나라 모두에 적응을 실패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제 외모가 아시아인 같다는 이유로 대놓고 따돌림을 당했고요. 다른 유색인종 친구들은 흑인이면 흑인들, 중동 사람이면 중동 사람 이렇게 편이 많았는데 저는 아무도 제 편이 없었거든요. 저는 프랑스에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늘 일본으로 떠나기를 바랬습니다. 솔직히 일본에서도 환영받는 편은 아니었어요. 일본 친구들은 저를 따돌리지는 않았지만 마치 저를 데리고 다니는 애완동물 취급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저희 엄마처럼 프랑스에 대해서 엄청난 로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여자들은 프랑스인과 결혼을 꿈꾸고 그리고 자식도 예쁜 혼혈 자식을 낳는 것을 희망하죠. 오죽하면 일본 유명한 방송인이 성형을 통해서 이국적인 외모를 만들고 자신이 프랑스와 일본의 혼혈이라는 것을 어필해서 유명해지기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로 일본의 프랑스 사랑은 엄청나죠. 결국 사기 행각으로 드러나서 이제는 모습을 감추었지만요. 그 뒤로 혼혈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인식도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제가 아예 프랑스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대접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잡종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저에게 그런 것은 기대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며 얘는 프랑스 혼혈이라고 소개하고 다른 남자 불량 학생들과 어울린다던가 어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음식점에서 서비스 음식이라도 챙겨 먹으려는 도구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래도 말할 사람은 있고 최소한 때리지는 않으니 일본에서 사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더 좋아한 건 아니고 덜 싫어했던 것이죠. 저는 결국 두 문화권 모두에 적응하지 못했고 언어는 유창했지만 이들의 문화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어디를 가나 적응하지 못했고 인간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나마 일본에서는 대놓고 따돌리는 경우는 없어서 일본에서 주로 생활했지만 저는 서류상으로 미혼모의 자녀예요. 이런 것들이 취직하는 데 있어서도 차별을 겪은 경험이 많아요. 기껏 괜찮은 일자리를 구했어도 서류를 제출할 때 보통의 일본 회사들은 미혼모라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저를 은근히 다른 종류의 사람 취급을 하거든요. 완벽한 가정 안에서 출생한 사람만 인정받는 분위기랄까요?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왜 차별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게 이곳의 문화이니 어쩔 수 없죠. 부모님은 저에게 자유롭게 살라며 그런 틀은 그저 편견일 뿐이라며 듣기 좋은 소리만 늘어놓으셨지만 그것은 본인들 라이프 스타일이고 자식인 제가 그런 것까지 부모님을 닮았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저는 이런 것에 늘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저는 저와 같은 신세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인터넷상에 예전에도 한번 혼혈이라 차별받아서 힘들다는 내용의 글을 썼고
누군가 자기도 같은 처지라며 저에게 쪽지를 보냈거든요. 그 친구는 소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스페인과 일본의 혼혈이죠. 그녀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많아요. 대부분 일본에서 지냈지만 화려하지 않은 외모의 혼혈하는, 일본에서 그저 비참한 신세라며 자신의 운명을 탓하는 우울한 친구였죠. 사실 혼혈아라고 해서 다 이쁜 것도 아니고 다 매력적인 것도 아니에요. 저도 예쁜 편은 아니지만 외모로 놀림받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소이는 외모적으로 놀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대놓고 따돌림도 당했고 마치 제가 프랑스에서 당했던 일들을 이곳 일본에서 당했던 것 같더군요. 그 어느 사회에도 적응하지 못하던 저희 둘은 매일같이 붙어 다니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해도 같이 구하고 한 명이 잘리면 같이 그만두는 식으로 찰떡같이 붙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저희는 이렇게 엉망인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고 소이가 한국에 가서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며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에 학생 비자로 들어가서 지내면서 그곳에서 취직을 하던지 혹시 실패해서 한국이라는 곳이 별로여도 그냥 좋은 경험 하나 했다고 생각하고 돌아오자고 하더군요.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볼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소이는 자신이 한국에 대해서 알아본 게 많은데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개방적이고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완전히 오픈마인드라며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오픈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라며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남아서 그냥 가만히 있느니 넓은 세상으로 나가보자고 했고 저는 소이에게 설득을 당했죠. 그렇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학교 부설 어학원은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섞인 인종들이 어우러지니 인종이나 외모로 차별당하거나 차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저와 소이는 이곳에 정말 잘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구경도 다니고 모든 것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외국인 학생들하고만 어울려서 지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에서처럼 한국 사람들 틈에 섞이면 또 어떤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경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 틈에 섞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편견이 가득한 못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편견이 깨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저와 소이는 대학가 근처의 원룸에서 둘이 같이 생활을 했는데 이 건물에는 다른 한국인 대학생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주 건물 옥상에서 모여서 저녁 식사와 함께 술도 한 잔 곁들이며 먹고는 했죠. 저희는 그 한국인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용히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화라는 여학생과 현관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데 미화는 저희를 보며 여기 사는 것 같았는데 역시 맞았네라며 적극적이고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건네왔어요. 그동안 집 근처에서 몇 번 마주쳤던 사람인데 이 집에 사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몰라서 긴가민가 했었는데 현관에서 마주치니 이제는 확실하다며 그동안 옥상에서 작은 파티를 할 때마다 저희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이 건물에 외국인 친구들이 사는데 같이 어울려서 놀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미화의 태도에 저희는 쭈뼛쭈뼛하다가 얼떨결에 그날 저녁 파티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미화는 저희가 그 초대된 자리에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음식과 술을 그만큼 더 준비해 놓겠다고 약속까지 해버리고 가서 참석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저녁이 되어서 저와 소이는 그저 그런 차림으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삼겹살을 굽고 있었고 저희가 나타나자 5명의 한국인 대학생들은 저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프랑스에서 이렇게 환영받아 본 적이 없는데 난생 처음 받는 대접에 참 쑥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저와 소이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 이 건물 원룸에 사는 친구들인데 다들 지방에서 올라오느라 이렇게 자취를 하고 있고 서로서로 서울살이하며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자는 의미에서 이런 모임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와 소이도 해외에서 왔으니 당연히 여기에 들어올 자격도 있다며 환영해 주었죠. 저와 소이의 다양한 해외살이 경험에 한국 친구들은 매우 신기한 듯이 물어봐 주었고 그리고 진심으로 저희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기 원룸 친구들 모임에도 몇 번 참석하고 따로 미화와도 밥도 먹으면서 저와 소이는 한국인 친구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이 한국인 친구들은 저와 소이를 이상한 시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친구의 한 명으로 생각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와 소이는 미화를 포함한 다른 한국인 친구들 덕분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문화, 라이프 스타일까지 한국에 대해서 점점 깊게 알아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한국은 정말 외국인들에게 호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소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점점 밝은 사람으로 바뀌어 갔죠. 심지어 저는 용기 내서 마음에 드는 한국인 남자를 따라가다가
전화번호를 물어본 적도 있어요. 한국과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 덕분에 제 성격이 밝아졌고요. 한국인들이 다니는 현지인 식당에도 막 들어가서 아무거나 다 먹어보기도 하고요. 저와 소희는 행복한 인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와 소희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아무런 계획이 없이 왔었어요. 단순히 한국이 좋으면 거기에 취직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하기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군요. 저와 소희는 완전히 우울했던 사람들이라서 대외적으로 스펙이 될 만한 활동 같은 것도 전혀 한 적이 없고 그저 취업 시장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학생 비자가 만료되자마자 다시 일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저와 소희는 한국에서 배웠던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 그렇게 자신감이 찼고 당당했던 저희들이었고 이 기세를 몰아 일본에서 취업에 도전했고 결국 상처만 남았죠. 여전히 여기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고 마치 지옥 같아요. 게다가 그전에는 몰랐던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한국에서 받았던 대우와 이곳에서 눈초리 받는 시선들이 비교되기 시작했고 솔직히 지금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한국에 가지 않아서 밝고 긍정적이고 따가운 시선 없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다면 저희는 희망조차 갖지 않았을 텐데 이미 큰 희망을 느꼈었고 유난히도 밝아진 마음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다시 어두워져야 하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저희는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외국인들에게는 그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변변한 대학에 나오지 않은 저와 소희 같은 사람은 비자 문제도 쉽지 않고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많이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만큼은 지금 시대에 맞는 분위기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저와 소희는 하루빨리 한국이 외국인들을 받아주는 정책이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속상한 마음을 다잡으며 글을 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